안녕하세요. 게임 개발에 도움이 되는 채널 겜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바일 게임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인 원격 서버에서 패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니티의 Addressables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에서 사용한 프로젝트는 GitHub에 업로드되어 있으며 해당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새로운 유니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니티 허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New Project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단히 Addressables만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Universal ID를 선택하고 적당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저는 Example Addressables라고 하겠습니다. Create Project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생성되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Addressables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를 실행해주세요. Unity Registry 항목에 있는 Addressables를 설치하면 최신 버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Install Package by Name을 선택합니다. 입력창에 Community Addressables를 입력하고 Install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설치되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예제로 사용할 로고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Unity 메뉴에서 윈도우, Asset Management, Addressables, Groups 항목을 선택하여 Addressables Groups 창을 실행해주세요. 처음 실행할 경우 Addressables 설정 파일을 생성하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이때 Create Addressables Settings 버튼을 클릭하면 Assets 폴더 하위의 Addressable Assets Data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기본 설정 파일들이 함께 생성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Addressable Asset Settings 파일이 Addressable 시스템의 설정 파일입니다. 처음 생성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디폴트 로고 그룹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예제를 위해 그룹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든 그룹에 미리 준비한 소딜 스프라이트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등록하겠습니다. 이 에셋의 키는 아이템 소딜로 설정하겠습니다. 샘플씬의 테스트용 UI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Addressable 소기와 패치 파일 확인 등을 처리하는 Catalog Update Example 클래스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C 스크립트 파일을 새로 만들고 이름은 Catalog Update Example로 지정해 주세요. GitHub에 업로드된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으면 됩니다. 해당 스크립트 파일의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함께 제공해 두었습니다. 이제 UI 버튼을 하나 만들고 버튼을 클릭하면 스프라이트 프리팹이 생성되며 지정한 키를 통해 Addressables에 등록된 스프라이트를 불러와 적용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빈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한 후 여기에 Catalog Update Example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이 오브젝트의 이름도 Catalog Update Example로 지정해 주세요. 다음으로 불러올 리소스의 키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UI 인풋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UI 인풋 필드를 생성한 뒤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조절해 주겠습니다. Catalog Update Example 스크립트의 인풋 필드 항목에 이 오브젝트를 연결해 주세요. 다음으로 스프라이트 프리팹을 생성할 수 있는 UI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UI 버튼을 생성한 뒤 오브젝트 이름은 버튼 create item 정도로 정해주시고 onClick 이벤트에는 Catalog Update Example 클래스의 onClick create item 함수를 연결해 주세요. 이제 스프라이트 프리팹을 준비합니다.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이름은 object item으로 설정해 주세요. 사용할 솔딜 스프라이트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프리팹의 스케어 값을 약간 키워주겠습니다. 또한 화면에 너무 많이 표시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오브젝트는 생성 후 1초 뒤에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스크립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atalog Update Example 스크립트의 prefab 항목에 이 오브젝트를 연결해주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게임을 실행하고 실제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Input field에 item sort이라고 입력한 뒤 아이템 이미지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되며 Addressables에 등록된 해당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불러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리소스를 Addressables를 통해 불러오는 기본 흐름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격 서버 테스트를 위해 간단하게 패치 서버를 실행할 수 있는 XAMPP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XAMPP를 검색하면 XAMPP 공식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 환경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므로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겠습니다. XAMPP 윈도우 버전을 선택하고 다운로드한 후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XAMPP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세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패치 항목의 Start 버튼을 클릭하여 웹서버를 시작합니다. 이후 웹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http localhost를 입력하면 XAMPP의 기본 안내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웹페이지의 원본 경로는 XAMPP 설치 폴더 내의 htdocs 폴더입니다. 저는 기본 설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C 드라이브에 XAMPP 폴더에 설치되었으며 따라서 웹 루트 경로는 C 드라이브, XAMPP, htdocs가 됩니다. 이제 유니티에서 사용할 리소스를 저장할 폴더를 이 경로 안에 새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제로 사용할 폴더 이름을 addressables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원격 서버를 사용하기 위한 addressable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assets, addressable assets 데이터 폴더 안에 있는 addressable asset settings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인스펙터 탭에서 catalog 항목 중 build remote catalog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이 항목을 활성화하면 생성된 카탈로그 파일이 원격 서버에 배포될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그 다음 build and load paths 항목에서 remote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addressables을 빌드했을 때 실제 번들 파일과 카탈로그가 저장되는 경로와 게임 실행 중 이를 불러올 경로를 모두 원격 서버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Only Update Catalogs Manually 옵션도 함께 활성화해 주세요. 이 옵션은 유저가 패치를 진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설정입니다. Build 항목에 있는 Unique Bundle Is 옵션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능은 각 번들의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하여 캐시 충돌을 방지하고 CDN이나 원격 배포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상용 서비스나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매우 유용한 설정이지만 매번 빌드할 때마다 새로운 번들이 생성되므로 배포 용량 증가와 패치 효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Addressables에서 사용할 원격 서버 경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Addressable Asset Settings 파일을 선택한 후 상단에 있는 Manage Profiles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Addressables Profile 설정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에서 Remote Load Path 항목의 원격 경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Addressables라는 이름의 폴더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 Build Target은 현재 프로젝트가 빌드되는 플랫폼 이름으로 자동 치환됩니다. 예를 들어 Build Profiles 메뉴에서 윈도우즈 플랫폼이 선택되어 있다면 Build Target은 Standalone Windows 64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최종 경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이 경로는 Addressable Asset Settings 파일의 인스펙터 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talog 항목 아래에 있는 Path Preview 항목을 보면 Load Path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될 주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경로에 맞춰 로컬 서버 경로인 C 드라이브, XAMPP, htdocs, Addressables 폴더 하위의 Standalone Windows 64 폴더도 생성해 주겠습니다.
Addressables 빌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ddressables의 빌드 메뉴는 프로젝트 리소스를 빌드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가장 먼저 New Build, Default Build Script 메뉴는 현재 설정된 그룹과 프로필을 기준으로 Addressables 리소스를 전체적으로 새로 빌드할 때 사용합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배포하거나 그룹 구조나 경로와 같이 큰 변경이 생겼을 때 주로 실행하게 됩니다. 반면 Update a Previous Build 메뉴는 마지막 전체 빌드 시점에 생성된 Addressables Content State bin 파일을 참조하여 변경된 에셋만 추려서 빠르게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능은 전체 재빌드에 비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배포물은 유지하면서 일부 리소스만 패치하거나 수정할 때 유용합니다. Clean Build 메뉴는 기존에 생성된 모든 번들과 카탈로그 파일을 삭제하고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에서 빌드를 다시 진행합니다. 만약 빌드 결과물이 꼬여 오류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부터 깨끗하게 빌드를 시작하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파일인 Addressables Content State bin은 마지막 빌드 상태를 기록하는 메타데이터 파일입니다. 유니티는 이 파일을 기준으로 어떤 에셋이 바뀌었는지 추적하며 이를 통해 Update a Previous Build에서 필요한 번들만 다시 빌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파일이 없거나 삭제되면 유니티는 변경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Default Build 스크립트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Addressables의 첫 번째 빌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유니티 메뉴에서 Build, New Build, Default Build 스크립트 항목을 실행하여 기본 빌드를 시작해주세요. 빌드가 완료되면 유니티 프로젝트가 위치한 폴더에서 Server Data, Standalone Windows 64 폴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는 Addressables 리소스를 위한 bin 파일과 해시 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Assets, Addressable Assets Data, Windows 폴더 안에는 Addressables Content State bin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경로는 Addressable Asset Settings 파일을 선택한 뒤 Update a Previous Build 항목의 Path Previe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나중에 콘텐츠 업데이트를 할 때 필요한 기준 상태 파일로 사용됩니다. Content State Build Path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 경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로컬 경로는 기본적으로 에디터 로컬 프로젝트 내부의 상태 파일을 저장합니다. 개발 중 빠른 테스트를 하거나 로컬 빌드와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장점은 별도 관리가 필요 없고 빠릅니다. 단점은 다른 PC에서 동일한 상태를 재현할 수 없고 프로젝트 클린 시 지워질 수 있습니다. 디폴트 세팅은 프로젝트 폴더 내부에 저장하여 버전 관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발자가 협업할 때 동일한 빌드 상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버전의 Addressables 빌드를 재현하거나 QA 배포 환경에서 동일한 기준 상태를 맞출 때 유용합니다. Remote 경로는 상태 파일을 원격에 저장하여 빌드 서버와 협업 환경에서 활용합니다.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자동으로 상태 파일을 참조하여 Incremental Build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배포 환경마다 별도의 상태 파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빌드 실행 후 생성된 카탈로그 bin, 해시 파일을 원격 서버에 업로드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폴더 내 서버 데이터, Standalone Windows 64 경로를 오픈합니다. 카탈로그 bin, 해시 파일을 C 드라이브, XAMPP, htdocs, Addressables, Standalone Windows 64 경로에 복사해 주겠습니다. 원격 서버에서 리소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UI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UI 버튼을 하나 생성하고 이 버튼을 카탈로그 업데이트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버튼 오브젝트의 이름은 버튼 캐탈로그 업데이트로 지정하고 버튼에 표시될 텍스트는 캐탈로그 업데이트로 해주겠습니다. 언클릭 이벤트에는 캐탈로그 업데이트 example 클래스의 언클릭 캐탈로그 업데이트 함수를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다운로드 용량을 확인하는 기능을 위한 UI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버튼의 오브젝트 이름은 버튼 체크 다운로드 사이즈, 텍스트는 다운로드 사이즈 체크라고 해주겠습니다. 언클릭 이벤트에는 Catalog Update Example 클래스의 언클릭 체크 다운로드 사이즈 함수를 연결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다운로드를 시작하는 기능을 위한 UI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버튼의 오브젝트 이름은 버튼 다운로드 스타트,
텍스트는 다운로드 시작이라고 해주겠습니다. onClick 이벤트에는 Catalog Update Example 클래스의 onClick Download Start 함수를 연결해주세요. 다운로드 진행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UI 슬라이더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슬라이더 오브젝트의 이름은 슬라이더 프로그레스로 지정하고 이 슬라이더는 Catalog Update Example 스크립트의 Progress Bar 항목에 연결합니다. 또한 다운로드 진행률을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 UI 텍스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이름은 텍스트 프로그레스로 설정하고 이 텍스트 오브젝트는 Catalog Update Example 스크립트의 Progress 텍스트 항목에 연결해 주세요. 이제 프로젝트를 빌드하여 테스트할 때 발생하는 콘솔 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Scroll View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콘솔 로그 출력을 위해 GitHub에 업로드된 Error Log Overlay 스크립트 파일을 복사하여 프로젝트에 생성해 주세요. 이후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Errorlog Overlay로 지정한 뒤 해당 오브젝트에 Errorlog Overlay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로그 출력을 위해 Scroll View의 컨텐트 오브젝트 하위에 UI 텍스트를 하나 추가해 주세요. 이 텍스트 오브젝트는 Errorlog Overlay 스크립트의 log 텍스트 항목에 연결합니다. 또한 Scroll View 오브젝트 자체는 Errorlog Overlay 스크립트의 Scroll Rect 항목에 연결해 주세요.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스크립트 내 투어탑에 주석으로 적어두었습니다. 유니티의 Play Mode 스크립트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lay Mode 스크립트 메뉴는 에디터에서 Addressables를 실행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정하는 옵션입니다. Use Asset Database는 에셋을 바로 참조하기 때문에 빌드 없이 가장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실제 번들 다운로드 과정이나 캐싱 로직은 전혀 검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Use Existing Build는 미리 빌드된 번들을 불러와서 동작하기 때문에 실제 배포 환경과 동일한 흐름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캐싱, 카탈로그 업데이트 같은 과정을 검증할 때 반드시 이 모드를 써야 합니다. 정리하면 빠른 개발, 디버깅은 Asset Database, 최종 검증은 Existing Build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리모트 방식을 테스트할 것이기 때문에 Use Existing Build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예제로 사용할 리모트 그룹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Addressables 그룹 창을 열고 새로운 그룹을 하나 생성합니다. 생성된 그룹을 선택한 뒤 인스펙터 창에서 해당 그룹의 설정을 확인합니다. 이 그룹의 Build and Load Paths 항목을 모두 리모트로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설정하면 이 그룹에 포함된 에셋들은 빌드 시 원격 서버로 배포되고 게임 실행 중에도 원격 경로에서 로드되게 됩니다. 이제 예제로 사용할 솔리 스프라이트를 생성한 리모트 그룹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등록해 주세요. 이 스프라이트의 키는 item soldy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패치에 사용될 번들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유니티 메뉴에서 Build, Update a Previous Build 항목을 실행해 주세요. 이 기능은 이전 빌드와 비교하여 변경된 에셋만 새로운 번들로 생성해주는 방식입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프로젝트 폴더 내 서버 데이터, Standalone Windows 64 경로를 확인합니다. 이 폴더 안에 새로운 번들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dressables의 버그인지 첫 번째 빌드인 경우 빌드된 파일들을 원격 서버로 복사하지 않고 게임을 한 번 실행하여야 합니다. 게임을 실행하여 카탈로그를 업데이트 해주어야 에디터가 참조하는 로컬 카탈로그가 업데이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원격 서버에 업로드한 카탈로그와 정상적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실행한 후 카탈로그만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실행하고 콘솔 탭을 확인하면 업데이트 가능한 카탈로그가 존재한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이 상태에서 캐탈로그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최신 카탈로그가 원격 서버에서 다운로드되어 갱신됩니다. 갱신이 완료되면 콘솔 창에 카탈로그가 성공적으로 갱신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이제 원격 서버에 업로드하고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리모트 그룹에 새로운 리소스를 등록하고 build, update a previous build 항목을 실행해 주세요. 빌드가 완료되면 프로젝트 폴더 net server data, standalone Windows 64 경로를 확인합니다. 생성된 bin, hash, 번더 파일을 이전 XAMPP에 생성했던 폴더에 복사해 주세요. 저는 C 드라이브, XAMPP, htdocs, addressables, standalone Windows 64 폴더에 복사하였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새로 고침한 후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게임이 실행되면 콘솔 탭에 업데이트할 카탈로그가 존재한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이 상태에서 캐탈로그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카탈로그가 원격 서버에서 갱신되며 콘솔 탭에는 카탈로그가 성공적으로 갱신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이후 다운로드 사이즈 체크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해야 할 리소스의 용량이 콘솔 탭에 표시됩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이번 예제의 경우 다운로드할 리소스 용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진행률이 거의 즉시 100%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콘솔 탭에 다운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Unity Addressable 시스템을 사용한 원격 패치 및 리소스 다운로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리소스가 변경될 때마다 update a previous build 빌드를 수행한 뒤 생성된 캐탈로그의 bin, 해시 파일과 번더 파일들을 원격 서버에 복사하면 됩니다.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다운로드 테스트를 반복하여 적용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제 인트로 씬과 게임 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제 씬도 GitHub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트로 씬에서는 패치 파일이 존재할 경우 사용자에게 안내 팝업을 띄우고 패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바로 게임 씬으로 전환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제 예제 아이템 이미지를 addressables에 등록하고 해당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로드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모트 그룹에 새로운 아이템 이미지를 하나 추가합니다. 이 에셋의 키는 item sort 3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니티 메뉴에서 build, update a previous build 항목을 실행하여 변경된 에셋만 포함된 번들 파일을 생성합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프로젝트 폴더 net server data, standalone Windows 64 폴더를 확인합니다. 카탈로그 bin, 해시 파일은 업데이트되었고 번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새롭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들을 이전에 XAMPP로 설정해 두었던 원격 서버 경로로 복사해 주겠습니다. 저는 예제로 사용 중인 C 드라이브, XAMPP, htdocs, addressables, standalone Windows 64 폴더에 복사하겠습니다. 이제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인트로 씬에서 안내 팝업 창이 표시되고 다운로드해야 할 리소스의 용량이 함께 나타납니다. 팝업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되며 모든 리소스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되면 자동으로 게임 씬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새로 추가한 아이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Input field에 item sort 3이라고 입력하고 아이템 이미지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추가한 아이템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된다면 원격 패치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addressable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원격에서 최신 리소스를 잘 받아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저가 다운로드를 취소한 경우 게임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처리해 두었습니다. 게임이 종료된 이후 유저가 다시 앱을 실행하면 다운로드 과정이 다시 시작되며 중단되었던 업데이트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도중 원격 서버에 접속되지 않는 경우 HTTP 프로토콜이 차단되어 있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니티 설정에서 HTTP 연결을 허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상단 메뉴에서 Edit Project Settings 메뉴를 선택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Configuration 항목으로 이동해 주세요. 해당 설정 중에 Allow Downloads over HTTP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값을 always allowed로 변경하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원격 서버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단, 이 설정은 보안상 취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빌드를 하기 전에는 not allowed로 다시 변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Unity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이미 Addressables 패키지를 설치하셨다면 현재 설치된 버전이 2.2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패키지 매니저를 열고 좌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후 Install Package by Name 메뉴를 선택합니다. 입력한의 Community Addressables라는 패키지 이름을 입력하고 Install 버튼을 클릭하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오늘은 Unity Addressables 패키지를 활용해서 원격 서버에서 리소스를 다운로드하고 패치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XAMPP를 이용해 간단한 로컬 서버를 구성하고 실제로 패치 파일을 적용하는 흐름까지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 과정을 잘 이해하면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PC와 콘솔 환경에서도 쉽게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중간에 설명이 빠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